미니멀 유목민 미니멀리스트 여행작가 박작가입니다. 저 여행갑니다. 광고 의뢰를 받았거든요. 시작부터 잠시 잡설을 붙이면 앞으로 저에게 광고 의뢰할 분들께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광고비를 저에게 제시하라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정해서 제시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잃을 게 없으니까 금액을 아주 세게 부르거든요. 지금도 발품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저에게는 광고는 굳이 안 해도 그만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번에 박 작가에게 광고를 의뢰한 용기 있는 업체가 나타났습니다. 여행 어플리케이션 트리플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놓고 광고입니다만 거부감 없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자연스러운 연기나 억지를 연출할 생각은 없거든요. 저에게 가격을 제시하라는 용기 있는 트리플에게 아주 세게 불렀습니다. 의뢰를 받는 조건으로 저는 어디를 갈 건데 항공권이 얼마고 뭐고 하다가 한 끼에 식사 한 끼에 무려 10,000원 넘지 않을게요. 하루 숙박비도 아주 세게 불렀습니다. 혼자 자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50,000원 넘지 않을게요. 요즘 피곤해서 입에 허연 거 3개만 안 났어도 숙박비 예산을 20,000원 아래로 줄일 수 있었는데 인솔 일이 끝나는 날 바로 출국이라 이번에 제대로 사치 한번 부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답니다. 공항에서 시내든 시내에서 공항이든 한 번은 걸어가던가 자전거 타고 이동할게요. 등 저한테는 전부 유리한 조건, 트리플에게는 금전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목록으로 달아서 제시했습니다. 당분간 올라올 영상은 제가 평소 하던 여행 방식 그대로 재미있게 저와 여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 작가 공짜로 여행 가네 라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박탈감이 드신다면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저의 영상 초기에 사용됐던 폰트들이 무료라고 해서 다운받았더니 상업용으로 사용하면 소송에 걸린다고 해서 초반 영상들은 수익 창출을 못했고 앞으로도 못하거든요. 박탈감은 제가 훨씬 더 크니까 이번에 여행 가서 위로받고 오겠습니다. 빈손 여행입니다. 이번에 가는 곳은 제가 흠뻑 빠져있는 대만입니다. 이번에 보조 배터리를 안 가져가는 이유, 가는 나라가 최첨단의 나라 대만이기 때문이죠. 대만을 가면 하루 한 번 정도는 카페 가는 걸 취미처럼 즐기는데요. 배터리가 진짜 급하면 카페에 충전을 부탁하면 되고, 손톱은 잘라야지. 삼각대는 원래 빼고 가려고 했는데 빈손 여행이라는 게 제가 편하려고 빈손 여행을 가는 겁니다. 없이 가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면 여권만 들고 갔겠죠. 저의 빈손 여행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편하고자 하는 게 취지입니다. 이번에는 여행 도중에 촬영을 해야 되는데 삼각대가 없으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여행을 촬영해야 하는 취지에 맞게 삼각대와 조명, 카메라와 조명을 연결하는 마운트, 마이크를 가져갑니다. 이번 대만 여정 상당히 골 때립니다. 제가 광고를 의뢰받을 때 세게 부른 건 숙식뿐만 아니라 항공권도 세게 불렀습니다. 휴가철 성수기에 섞여서 가기 때문에 저렴한 항공권 자체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시한 가격, 왕복 무려 300,000원. 여기에 제가 또 조건을 답니다. 300,000원이라는 고액을 부르고 나서도 저도 스스로 양심은 있기 때문에 300,000원을 넘어가는 차액은 제가 부담하겠다는 조건을 답니다. 그렇게 제가 갈 수 있는 날짜에 항공권을 알아본 결과 왕복 300,000원은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가격을 맞추다가 나온 저의 일정은 이렇습니다. 일단 대구로 갑니다. 대구에서 밤 비행기 타고 타이베이에 새벽에 도착합니다. 타이베이에서 알아서 하루든 이틀이든 시간을 보내다가 대만 최남단 도시 까오슝으로 갑니다. 귀국편은 공항이 서울이 아니라 부산 김해공항입니다. 항공사는 각기 다르고요. 이런 번거로운 일정으로 대구에서 타이베이 갔다가 타이베이에서 까오슝 갔다가 까오슝에서 부산으로 가는 거 차비를 다 계산해보니 얼추 300,000원 맞춰지더라고요. 저에게 정말 많이들 여쭤보시는 질문, 비행기표 싸게 끊는 법 좀 알려주세요라는 질문, 지금 저의 일정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이동시간과 일정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싼 표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날짜와 시간에 구애받는 순간 비행기표는 비싸지기 마련이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날짜는 겹치기 때문이죠. 트리플! 이번 박 작가의 여행은 빈손 여행,
거기에 제가 외워둔 지리와 현지 지식에 트리플이란 어플만 이용해서 다닐 예정입니다. 저의 여행 스타일은 때로는 기분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지만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사전 조사를 하는 편이고요. 유명한 유적지들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찾아가는 편입니다. 이거는 제가 가끔 마이크를 잡는 직업병과 연관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언가를 관람할 때 설명에 있는 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돌을 봐도 그렇죠? 모르고 보면 그냥 돌인데 알고 보면 연도가 보이고 사연이 읽히면서 여행의 기억이 훨씬 풍요로워지죠. 저 같은 여행 성향은 가이드북을 필요로 하는데 장소를 옮길 때마다 가이드북 들고 다니면서 찾아보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책 자체의 무게가 짐스럽습니다. 이북으로 가이드북을 사서 핸드폰으로 보면서 다니기도 했는데 지금 시대는 해외 어디를 가든지 유심 카드만 끼면 바로바로 검색이 되는 시대죠. 이번에 저는 나에게 필요한 정보만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 트리플 어플로만 여행을 다녀오겠습니다. 시작이 미니멀해서 너무 좋네요. 오늘 출국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보통 밤에만 운동을 하거든요. 봄에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한동안 또 못해서 몸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7월은 하루에 100회씩 한 달간 하기로 스스로 다짐을 했는데 흐름이 하루라도 무너지면은 완전히 깨져버리거든요. 그때의 자괴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매일 고통스러운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번 20회씩 한 세트, 쉬는 시간은 1분. 이게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했을 때 횟수를 늘리기에는 가장 적합한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하루가 넘어가기 직전이거나 시간이 별로 없을 때는 50번씩 한 번에 하고 팔에 힘이 돌아올 때 다시 50번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분을 재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지. 이걸 언제까지 할 거냐? 기간을 너무 오래 두게 되면은 자칫 흐름이 무너져서 포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달을 몰아서 하고 한 달이 지나면은 그때는 띄엄띄엄 하는 편입니다. 여기 땡기기 시작합니다. 복근 운동은 따로 하질 않습니다. 밤에 먹는 걸 자제하고 매일 10,000보 정도 꾸준히 걷고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자주 오르고 내리다 보면은 뱃살 관리가 상대적으로 쉬워집니다. 이건 제가 저의 몸을 인체 실험 도구로 써본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끝. 다 했으니까 공항 가서 팔굽혀펴기 안 해도 됩니다. 트리플. 대구공항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일로 타고 내려가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동대구역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정거장. 대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진짜 짱이네요. 버스를 타고 오면서 계속 시내만 지나가서 과연 이런 시내 한복판에 공항이 있을까? 도시 한가운데 공항이 있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네요. 타이베이를 가는데 이용하는 제주항공은 자동 탑승권 발급이 안 됩니다. 현재 7시 전에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카운터가 여는 시간을 보니까 8시 25분이네요. 그러면은 저는 기다리지 않고 웹 체크인으로 바로 항공권을 뽑아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짐이 없으니까 가능한 부분이겠죠?
환전을 마치고 공항버스 타러 가고 있습니다. 공항버스에 관한 정보는 트리플 어플로 자세히 알아봤고요. 트리플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버스 내린 곳에서 숙소까지는 약 1.23km 정도 되는데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여행을 시작해야 되니까요. 산뜻하게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시간에 해외에 도착하면 숙소까지 걸어가진 않죠. 저는 왜 걸어가느냐, 일단 짐이 없으니까 몸이 굉장히 가벼운 상태라서 충분히 걸어갈만 하고요. 또 하나는 택시를 탔을 때 제가 미터기를 보는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미터기만 보면은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몸이 어딘가가 붓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만약 새벽에 타이베이역 근처에 도착하면은 웬만하면 걸어다니지 마세요. 노숙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얼굴이 순진하게 생기지 않은 부분의 혜택인 것 같은데, 저는 여행지를 가도 사람들이 잘 건들지 않는 편이에요. 제가 대만은 최첨단이다 뭐다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안 챙겨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디서든 충전이 가능한 환경이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지도를 보고 숙소를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배터리가 없느냐? 대구 공항에서 충전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충전을 하려고 했더니 충전기 대부분이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였고, 충전을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대구공항 이 부분은 많이 아쉽네요. 늘리는 거는 제가 부탁하지 않습니다만 고장난 건 최소한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았다. Thank you. May you sing me? Yes. Okay. 원한. 1시 50분 도착! 대만에서 가장 번화가 있는 숙소의 시설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은 5만원 조금 아니다, 5만 3천원을 줬구나. 5만원을 넘게 줬습니다. 수건 2개, 2인실이고요 방이 없어서 2인실을 오게 된 겁니다. 이런 거는 먹으면 분명히 청구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원래 잘 안 먹습니다. 화장실, 제가 안 쓰는 샴푸랑 바디워시가 있네요. 나중에 바디워시로는 빨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면대 충분히 만끽하고 오늘 하루 푹 자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옷을 다 빨고 나체로 잘라 그랬는데 이게 완벽하게 바깥 시선으로부터 차단이 안 되네요. 걱정인데. 트리플 오늘 새벽 2시 반 정도에 샤워를 하면서 옷을 빨았고요. 지금 아침 9시 반입니다. 양말은 다 말랐습니다. 팬티도 말랐고, 반팔은 조금 덜 마른 느낌이 있는데 입어서 말리면 되니까 이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바지는 완벽하게 다 말랐습니다. 모자가 두꺼워서 그런지 조금 덜 말랐네요. 이거는 허리춤에 차고 다니면서 말리면 금방 마를 것 같습니다. 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여행 도중에 신었던 양말이나 속옷 등을 비닐봉지에 넣어서 가방에 보관하는 것은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계속 여행 내내 들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매일매일 빨래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번거롭지 않기 때문에 손빨래가 가능한 환경에서는 꼭 옷을 씻어둡니다. 하루의 시작은 커피죠. 숙소에 컵이 있습니다. 이거를 들고 편의점을 가서 커피를 받으면은 환경보호금이라 그래서 할인이 됩니다. 크게 할인은 되지는 않지만 컵이 있으니까요, 할인을 받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컵 들고 숙소를 나가는 이런 번거로운 걸 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논리가 없습니다. 저도 그냥 자뻑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항상 완벽하게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건 아닌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격이 좀 저렴해지는데 거기에 대한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一杯小了没？没有小杯的32，中杯热美式，你要热的吗？热的，好，不足3块。价值100。没有，谢谢，多1百。 대만에 오시면 세븐일레븐 커피 꼭 한번 드셔보세요. 양도 이렇게 많은데 한국 돈 1,000원밖에 안 되고 맛도 훌륭합니다. 일상에서는 하지 않는 이런 행동들이 여행의 묘미인 것 같고 힐링이 됩니다.
커피 정말 괜찮아요. 참고로 대만은 음료를 파는 거의 모든 곳에 컵을 가져가면 할인을 해줍니다. 새벽 12시 도착 예정이 조금 더 빨리 들어왔으니까 정확히는 3박 5일이 될 뻔했던 게 4박 5일 여행이 됐습니다. 4박 5일 빈손 여행 준비물, 마이크, 여권, 돈,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대만 교통카드, 혹시 몰라서 아멕스 마스터 비자 총 4개의 카드류. 다음은 세면도구입니다. 마유. 세안제와 선크림은 제가 산 게 아니고 받은 겁니다. 칫솔. 원래 길게 꼽아 쓰는 몸통이 있는데 몸통은 집에 두고 왔고요. 주로 젖은 상태로 보관을 하다 보니 칫솔 뚜껑까지 같이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이빨을 닦으면 불편하지 않느냐? 불편하죠, 당연히. 그러면 몸통을 갖고 다니지 왜 이렇게 불편하게 다니냐?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빈손 여행의 메리트를 못 느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선 이어폰, 이것도 어디 건지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자브라라고 하는 보청기 회사였나? 아무튼 끊김 현상이 있고 뚜껑을 고정하는 부분이 박살이 나서 고무로 고정하면서 다니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추천해 줄 만한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으면 추천 바랍니다. 충전 콘센트 대만이기 때문에 11자형으로 챙겨왔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없을 건데 충전기 선 하나입니다. 마이크로 오핀 USB-C 라이트닝이 전부 달려 있어서 동시에 이어폰, 핸드폰, 마이크 등을 충전을 하면서 애플 워치까지 한 방에 충전이 되는 비싼 쓰레기입니다. 뭐 비싸다고 해도 25,000원 정도였는데 왜 쓰레기라고 하냐면은 일단 애플 워치 충전이 불안정합니다.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겉보기에는 효율성이 있어 보이는 굳이 필요 없는 제품을 왜 샀는지는 다음 뭐 샀나 편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스마트워치를 쓰는 이상 항상 가지고 다녀야 했던 충전기 선을 안 가지고 다녀도 되는 점은 만족스럽습니다. 핸드폰, 선글라스, 조명과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를 연결하는 마운트입니다. 작은 파우치는 세면도구와 전자제품을 다 여기 넣어서 주머니에 보관합니다. 모자는 쓰고 다니고요. 가디건을 하나 챙겨왔는데요. 밖에서 땀을 흘리다가 실내에 들어갔을 때 에어컨이 켜져 있는 곳을 가면은 잠깐 5분 정도는 땀 말리고 시원해서 좋은데 그 시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약간 두통이 생기거나 추워서 닭살이 돋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디건. 최근 한 4, 5년 정도 감기에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겨울마다 따뜻한 나라를 가는 이유도 있겠지만 여름에도 가디건이나 오리털 잠바를 챙겨 다니기 때문에 온도 조절에 민감하게 신경을 쓰면서 아프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각대. 지금 보시는 것이 이번에 제가 가져온 전부입니다.